3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연애와 결혼, 제 미래도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D님은 자극 추구 기질과 위험의 피 기질이 모두 높게 나오셨어요. 특히 위험의 피 기질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 3등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자극 추구도 100명 중에 17등 정도로 많이 높은 편이죠. 자극 추구가 높다는 건 새로운 자극이나 흥미로운 일에 쉽게 행동이 활성화되고 끌린다는 뜻이에요. 즉, D님은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로 정해진 룰이나 일정을 따르는 걸 선호하기보다는 새롭고 재밌는 활동에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험의 피가 3등이시잖아요. 위험의 피 기질은 어떤 자극이 위험해 보이면 행동을 억제하는 유전적인 경향성이에요. 위험을 피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면 그걸 민감하게 인지하고 걱정해서 피하는, 위험의 피 기질이 높은 분들은 사소한 일에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D님은 아마도 내가 해본 적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건 위험할지도 몰라 라고 미리 생각하시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뭘 안 한다고 해서 에너지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할지 말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요. 사람 만나고 이러는 것들도 기빨리기 쉬워요. 그래서 남들보다 걱정도 많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격려와 응원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요. 휴식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의 피만 높은 게 아니라 자극 추구도 같이 높으니까 뭘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엑셀을 밟고 싶어도 왠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갈등이 막 생겨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일상의 변화들을 추구하고 싶으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요. 도전은 하고 싶지만 위험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재미를 찾으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것들 잘 찾아서 하시겠지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불만이 이렇게 쌓일 수도 있어요. 우리 D님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위험의 피 기질이 높은 분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이 고민은. 그러니까 이 기질이 높으면 불투명한 미래를 싫어하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기질적으로 그냥 태어나기를 불투명한 걸 싫어하시게 태어났어요. 이걸 전 그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기질이라는 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 기질 때문에 생기는 어떤 유전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의 피 기질이 낮았다. 그러면 인류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 아무 열매나 집어먹고 아무 물고기나 잡아먹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위험의 피 기질이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재난이나 위험에 대비하고 혹은 그런 곳에 안 가고 조심함으로써 그 유전자가 계속 살아남아 온 거죠. 그러니까 D님도 이 자극 추구가 높았지만 뭔가를 할 때 아무 대비나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뭔가 큰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경각심 없이 무슨 행동을 저질러 버리거나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위험의 피 기질이 브레이크를 잡아줬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까지 D님이 살아오는데 도움을 주었던 면이 있을 겁니다. D님의 사회적 민감성은 보통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 아니면 감정 표현 이런 것들 통해서 그걸 보상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인지하는지 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D님을 보면은 사회적 민감성의 안에 그걸 이루고 있는 하위 척도들에서 편차가 조금 있거든요. D님은 감수성도 있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랑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 데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나의 독립적인 생활
를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딘님의 고민 중에 뭐 연애나 결혼도 잘 모르겠고 하는 부분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연애나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 둘도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만큼 개인의 영역이 서로 많이 겹치게 되고 서로 그걸 공유해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리감에 있어서는 딘님은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거예요. 내 생활권 터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조금 침투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딘님의 그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좀 갑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딘님 같은 경우에 자유분방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기 틀에 가두려는 사람이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야 된다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겠죠. 상대방한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통제받기는 또 싫어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의 내적인 혹은 외부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딘님의 인내력을 보면 31점으로 보통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인내력은 보상이 있거나 없거나 한번 시작한 일은 해야 되는 일이면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떤 꾸준함, 노력, 그런 걸 반영하는 유전적 경향성이에요. 일을 시작하는 건 좀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어느 정도 열심히 꾸준히 하실 걸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딘님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딘님은 자율성 연대감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자기 초월 점수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30대가 되었지만 아직 스스로를 잘 모르겠다. 딘님이 보내주신 고민은 이 자율성 척도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성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자율성을 얼마나 중시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는지 아니면 외부 환경이나 남의 탓 때문이라고 느끼는지 또는 내 삶의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좀 모호하고 아직 방향성을 모르겠다고 느끼는지 스스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은 얼만큼 개발시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자율성을 이루는 부분들이에요. 딘님은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좀 부족하신 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까? 확신감이나 통제감이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딘님의 인생에서 이런 자율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경험들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의 피기질이 높으니까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었던 어떤 도전들을 막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극추구 기질이 높으니까 뭔가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생활했던 방식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을 기르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내 주변 환경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많았어서 자율성을 특별히 키우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격은 경험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는 경험들이 작은 것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자신감이나 확신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감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의 나 이런 개념인데요. 나와 다른 입장, 태도, 생각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남한테 얼마나 이타적이고 관용적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딘님은 이 연대감을 이루는 하위 척도들에서도 조금 편차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은 공감을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딘님이랑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게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감은 따뜻하게 해주지만 어떤 윤리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흥선대원군 같은 면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딘님이랑 가까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딘님은 감수성도 풍부하고 섬세한 사람인데 이런 건 생각보다 잘 안 받아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초월은 우주 속의 나 이런 개념인데요. 우주 만물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할 수 있는지 하고 관련된 척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과학적인 사람인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인지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사람인지
이런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D님은 뭔가 하나에 빠지면 약간 무아지경 비슷하게 몰입할 수 있는 분처럼 보이고요. 또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잘 믿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일어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만물의 흐름에 맞게, 이치에 맞게 일어나는 거겠지. 운명 같은 걸로 받아들이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위험의 피기질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안이나 긴장 같은 것들이 자기 초월적인 활동이나 통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술가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이런 활동에 좀 쏙 빠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긴장이라든지 불안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어떤 새로운 자극, 활동, 흥미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은 또 풀어낼 수도 있고요. 뭐 어떨 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뭐 타로나 점 같은 걸 보면서 좀 점쳐보거나 하실 수도 있겠어요. 연애나 결혼으로 다시 주제를 돌려보면요. D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들을 채워주거나 보완해주시는 분께 쉽게 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별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뭔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되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이렇게 될 거니까 밀고 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주고 D님을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분께 빠지기 쉽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이건 위험의 피기질이 높은 분들의 숙명입니다.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초월적인 면모를 발휘하셔서요.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으시니까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적시에 잘 사용하시고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해주는 분을 만난다면 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